여러분, 혹시 쉬지 않고 달려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신가요? 우리 사회는 마치 24시간 내내 노력하고 자신을 채찍질해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심이라는 문화가 사실은 우리의 에너지와 평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풍요로움을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진정한 부와 풍요로움은 무언가를 더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멈출 때, 특히 우리가 잠드는 밤 시간에 비로소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경주처럼 쫓아가다 번아웃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하지만 성공의 비밀이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 있다면 어떨까요? 고대의 지혜로운 스승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정원과 같아서 잠든 사이 우리는 잡초를 심거나 혹은 풍요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정원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고요해지는 밤, 불 꺼진 방 안에 홀로 누워있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실수가 영화처럼 재생되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풍요로움이 새어나가고 있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걱정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로 고민하며 누워있는 동안 당신은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에너지를 스스로 고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잠깐만 봐야지 했던 것이 1시간이 훌쩍 지나고 우리는 나쁜 소식이나 다른 사람의 화려한 인생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히게 됩니다. 마침내 휴대폰을 내려놓지만 뇌는 여전히 윙윙거리며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마음이라는 정원에 매 순간의 생각이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은 씨앗을 심기에 가장 좋은 황금 시간대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 불안, 후회, 원망이라는 잡초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왜 이렇게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들기 직전 당신의 잠재의식에 혼란과 불안을 먹이로 주면 당신은 스스로를 고군분투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돈 걱정을 하며 누워있으면 신경계는 실제로 재정적 위험에 처한 것처럼 반응합니다. 몸은 긴장하고 호흡은 얕아지며 심박수는 올라갑니다. 이 모든 신호는 우주를 향해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지금 생존 모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결핍의 주파수를 보내면 더 큰 결핍을 끌어당깁니다. 두려움의 주파수를 보내면 더 두려워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그저 에너지의 공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먼저 잠들기 전 마지막 1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폭력적인 영상, 온라인에서의 논쟁, 끝없이 이어지는 부정적인 뉴스.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을 더 날카롭게 각성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스크린을 끄고 무거운 대화나 문제 해결을 멈추세요. 이것은 단순히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는 않겠지요.
정신적 자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들판을 뛰어다니는 망아지처럼 날뛰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당신이 직접 고삐를 잡는 것입니다. 단 5분만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걱정이 떠오를 때 싸우려 하지 말고 그저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아, 또 돈 걱정이 찾아왔구나. 나는 부족하다는 낡은 이야기가 또 시작됐네. 그리고는 하늘의 구름처럼 흘려보내세요. 이것은 억지스러운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저 혼란의 먹이를 주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중립적 사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간단한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잠은 더 깊어지고 아침은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애쓰지 않아도 예전에는 놓쳤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풍요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허락은 당신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방해하는 것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됩니다. 성공을 쫓는 방식에는 잔인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쫓을수록 그것은 더 빨리 당신에게서 달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승진의 목을 맬수록 기회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누군가의 사랑을 간절히 원할수록 그 사람은 더 멀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니라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절박함과 결핍감은 밀어내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하지만 내게 올 것은 반드시 온다는 조용한 암의 뿌리를 내릴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마치 마법처럼 문이 열리고 귀인이 나타나며 기회가 당신의 무릎 위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의 역설입니다. 덜 필요로 할수록 더 많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열쇠나 휴대폰처럼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미친 듯이 찾을수록 보이지 않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리에 앉는 순간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직 노력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세뇌당했다는 것입니다. 번아웃은 명예의 훈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는 풍요를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축적이 아니라 조화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내면과 조화를 이룰 때 억지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 당신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결핍이 아닌 충만함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쫓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을 쫓아오던 것들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기회, 인연, 아이디어는 모두 머무를 곳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허둥지둥 뛰어다니고 있다면 그것들이 당신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10분만이라도 모든 것을 멈춰보세요. 휴대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노트북을 덮고 TV를 끄세요.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잠시 앉아 그저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3초간 들이마시고 입으로 4초간 내쉬세요.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아우성을 칠 겁니다. 내일 할 일도 계획해야 하는데 아까 내가 했던 그 어색한 말은 어떡하지?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과 싸우지 말고 그저 숨을 계속 쉬세요. 내쉬는 숨과 함께 오늘의 무거운 짐들이 당신을 떠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몇 분이 지나면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고 생각과 생각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심박수는 안정되고 어깨의 긴장이 저절로 풀립니다. 이것은 명상이 아니라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이러한 짧은 멈춤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려보세요. 숨을 쉴 때마다 오르내리는 몸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이 단순한 접촉이 스트레스의 스위치를 끄는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비싼 기구나 앱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있는 당신 자신이면 충분합니다. 10분이 지나면 천천히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침대에 누워보세요. 그리고 평소에 지쳐 쓰러지듯 눕던 때와 지금 당신의 몸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가만히 관찰해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세포들이 보내는 감사의 신호입니다. 밤사이 우리의 뇌는 스스로를 재편집합니다.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제와 똑같은 정신적 버그를 안고 깨어나는 것을 의아해합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하루의 경험을 재생하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합니다. 당신이 곱씹었던 걱정거리나 스트레스는 중요한 정보로 분류되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고 평화로웠던 순간들은 배경 소음처럼 폐기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당신의 뇌에 평화와 안정을 강화할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가득한 뉴스를 스크롤하는 대신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하나의 문장을 조용히 반복해보세요. 나는 안전하다. 나는 충분하다. 모든 것이 평화롭다 말 자체보다 그 뒤에 담긴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누워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아주 작고 평범한 기적들. 오후의 햇살이 책상에 비치던 모습, 좋아하던 과자의 맛, 낯선 사람의 미소. 단 20초만이라도 그 순간을 다시 살아보세요. 이 간단한 행위만으로도 당신의 뇌가 밤새 처리할 데이터의 질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기억이 더 잘 저장되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새벽 3시 가장 깊은 불안이 엄습하는 그 시간에 잠이 깬다면 허둥대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속삭여보세요. 보여줘 두려움에 저항하는 대신 그것을 초대함으로써 당신은 뇌에게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아침에 두려움 대신 해답을 가지고 깨어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밤 당신은 더 깊은 정신적 수렁으로 빠져들거나 혹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잠들기 전 고요한 순간에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4-7-8 호흡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흡 운동이 아니라 우리 신경계의 전원을 끄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은 뒤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뱉는 것입니다. 길게 내쉬는 숨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이완 반응을 담당하는 미주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5번만 반복해도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생리학입니다. 이것을 매일 밤 잠들기 전 의식처럼 행해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당신의 몸이 이 시간을 갈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위한 훈련입니다. 밤에 이 호흡을 연습할수록 낮 동안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되찾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중요한 회의 전 화장실에서 불편한 대화를 앞두고 차 안에서 당신은 언제든 평온함으로 돌아가는 스위치를 누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당신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낮 동안 썼던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하게 말해보세요.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환영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금은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 말을 소리내어 뱉는 순간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변명과 핑계들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자격이 없어와 같은 낡은 이야기들이 당신 자신의 시선 앞에서 부서져 내립니다. 자신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들은 무게를 갖고 현실이 됩니다. 일주일만 매일 밤 이 의식을 반복해보세요. 어색함은 사라지고 저항감은 줄어들며 당신은 서서히 자신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3시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불안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새벽 3시는 저주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당신이 하루 중 이렇게까지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을까요? 만약 이 시간에 잠이 깬다면 저항하지 마세요.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속삭여보세요.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이든 판단 없이 그저 들어주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때로 너무 흔하게 쓰여 그 의미가 얕아지곤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당신이 가진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을 진정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밤 막연하게 감사한 13가지를 떠올리는 대신 오늘 하루 중 단 하나의 순간을 골라 아주 상세하게 다시 살아보세요. 아침에 마신 커피의 첫 모금의 향기, 빗소리, 배우자의 따뜻한 손길, 그 순간을 몸으로 느낄 때까지 음미해보세요. 우리의 뇌는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작은 기쁨을 음미하는 연습을 할수록 당신의 뇌는 자동적으로 그런 순간들을 더 잘 찾아내도록 재프로그래밍 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결핍 대신 풍요를 보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21일 밤의 실험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3일, 5일 만에 포기하는 이유는 아직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새벽의 여명처럼 조용히 스며듭니다. 21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뇌가 새로운 패턴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그것을 평범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첫 주는 저항, 둘째 주는 익숙함, 그리고 셋째 주에 비로소 작은 속삭임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끼며 아침에 눈을 뜨거나 예전이라면 스트레스 받았을 일에 미소 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재정비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풍요는 길의 끝에서 발견하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먹여 살리는 리듬이자 순환입니다. 그 순환은 휴식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휴식은 명료함을 낳고 명료함은 좋은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좋은 기회들은 충만함을 느끼게 하고 그 충만함은 다시 더 깊은 휴식으로 이어집니다. 휴식, 명료함, 끌어당김, 충만함, 그리고 더 깊은 휴식. 이것이 무한한 풍요의 순환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단순히 하루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풍요의 순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휴식의 질이 내일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세상이 더 빨리, 더 열심히를 외칠 때 당신은 고요함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밤이 평온과 풍요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쉬지 않고 달려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신가요? 우리 사회는 마치 24시간 내내 노력하고 자신을 채찍질해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심이라는 문화가 사실은 우리의 에너지와 평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풍요로움을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진정한 부와 풍요로움은 무언가를 더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멈출 때, 특히 우리가 잠드는 밤 시간에 비로소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경주처럼 쫓아가다 번아웃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하지만 성공의 비밀이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 있다면 어떨까요? 고대의 지혜로운 스승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정원과 같아서 잠든 사이 우리는 잡초를 심거나 혹은 풍요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정원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고요해지는 밤, 불 꺼진 방 안에 홀로 누워있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실수가 영화처럼 재생되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풍요로움이 새어나가고 있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걱정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로 고민하며 누워있는 동안 당신은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에너지를 스스로 고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잠깐만 봐야지 했던 것이 1시간이 훌쩍 지나고 우리는 나쁜 소식이나 다른 사람의 화려한 인생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히게 됩니다. 마침내 휴대폰을 내려놓지만 뇌는 여전히 윙윙거리며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마음이라는 정원에 매 순간의 생각이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은 씨앗을 심기에 가장 좋은 황금 시간대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 불안, 후회, 원망이라는 잡초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왜 이렇게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들기 직전 당신의 잠재의식에 혼란과 불안을 먹이로 주면 당신은 스스로를 고군분투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돈 걱정을 하며 누워있으면 신경계는 실제로 재정적 위험에 처한 것처럼 반응합니다. 몸은 긴장하고 호흡은 얕아지며 심박수는 올라갑니다. 이 모든 신호는 우주를 향해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지금 생존 모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결핍의 주파수를 보내면 더 큰 결핍을 끌어당깁니다. 두려움의 주파수를 보내면 더 두려워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그저 에너지의 공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먼저
잠들기 전 마지막 1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폭력적인 영상, 온라인에서의 논쟁, 끝없이 이어지는 부정적인 뉴스.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을 더 날카롭게 각성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스크린을 끄고 무거운 대화나 문제 해결을 멈추세요. 이것은 단순히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는 않겠지요. 정신적 자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들판을 뛰어다니는 망아지처럼 날뛰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당신이 직접 고삐를 잡는 것입니다. 단 5분만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걱정이 떠오를 때 싸우려 하지 말고 그저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아, 또 돈 걱정이 찾아왔구나. 나는 부족하다는 낡은 이야기가 또 시작됐네. 그리고는 하늘의 구름처럼 흘려보내세요. 이것은 억지스러운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저 혼란의 먹이를 주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중립적 사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간단한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잠은 더 깊어지고 아침은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애쓰지 않아도 예전에는 놓쳤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풍요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허락은 당신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방해하는 것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됩니다. 성공을 쫓는 방식에는 잔인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쫓을수록 그것은 더 빨리 당신에게서 달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승진의 목을 맬수록 기회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누군가의 사랑을 간절히 원할수록 그 사람은 더 멀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니라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절박함과 결핍감은 밀어내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하지만 내게 올 것은 반드시 온다는 조용한 암의 뿌리를 내릴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마치 마법처럼 문이 열리고 귀인이 나타나며 기회가 당신의 무릎 위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의 역설입니다. 덜 필요로 할수록 더 많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열쇠나 휴대폰처럼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미친 듯이 찾을수록 보이지 않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리에 앉는 순간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직 노력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세뇌당했다는 것입니다. 번아웃은 명예의 훈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는 풍요를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축적이 아니라 조화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내면과 조화를 이룰 때 억지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 당신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결핍이 아닌 충만함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쫓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을 쫓아오던 것들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기회, 인연, 아이디어는 모두 머무를 곳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허둥지둥 뛰어다니고 있다면 그것들이 당신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10분만이라도 모든 것을 멈춰보세요. 휴대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노트북을 덮고 TV를 끄세요.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잠시 앉아 그저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3초간 들이마시고 입으로 4초간 내쉬세요.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아우성을 칠 겁니다.
내일 할 일도 계획해야 하는데 아까 내가 했던 그 어색한 말은 어떡하지?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과 싸우지 말고 그저 숨을 계속 쉬세요. 내쉬는 숨과 함께 오늘의 무거운 짐들이 당신을 떠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몇 분이 지나면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고 생각과 생각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심박수는 안정되고 어깨의 긴장이 저절로 풀립니다. 이것은 명상이 아니라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이러한 짧은 멈춤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려보세요. 숨을 쉴 때마다 오르내리는 몸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이 단순한 접촉이 스트레스의 스위치를 끄는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비싼 기구나 앱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있는 당신 자신이면 충분합니다. 10분이 지나면 천천히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침대에 누워보세요. 그리고 평소에 지쳐 쓰러지듯 눕던 때와 지금 당신의 몸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가만히 관찰해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세포들이 보내는 감사의 신호입니다. 밤사이 우리의 뇌는 스스로를 재편집합니다.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제와 똑같은 정신적 버그를 안고 깨어나는 것을 의아해합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하루의 경험을 재생하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합니다. 당신이 곱씹었던 걱정거리나 스트레스는 중요한 정보로 분류되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고 평화로웠던 순간들은 배경 소음처럼 폐기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당신의 뇌에 평화와 안정을 강화할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가득한 뉴스를 스크롤하는 대신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하나의 문장을 조용히 반복해보세요. 나는 안전하다. 나는 충분하다. 모든 것이 평화롭다 말 자체보다 그 뒤에 담긴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누워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아주 작고 평범한 기적들. 오후의 햇살이 책상에 비치던 모습, 좋아하던 과자의 맛, 낯선 사람의 미소. 단 20초만이라도 그 순간을 다시 살아보세요. 이 간단한 행위만으로도 당신의 뇌가 밤새 처리할 데이터의 질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기억이 더 잘 저장되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새벽 3시 가장 깊은 불안이 엄습하는 그 시간에 잠이 깬다면 허둥대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속삭여보세요. 보여줘 두려움에 저항하는 대신 그것을 초대함으로써 당신은 뇌에게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아침에 두려움 대신 해답을 가지고 깨어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밤 당신은 더 깊은 정신적 수렁으로 빠져들거나 혹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잠들기 전 고요한 순간에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4-7-8 호흡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흡 운동이 아니라 우리 신경계의 전원을 끄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은 뒤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뱉는 것입니다. 길게 내쉬는 숨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이완 반응을 담당하는 미주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5번만 반복해도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생리학입니다. 이것을 매일 밤 잠들기 전 의식처럼 행해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당신의 몸이 이 시간을 갈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위한 훈련입니다. 밤에 이 호흡을 연습할수록 낮 동안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되찾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중요한 회의 전 화장실에서 불편한 대화를 앞두고 차 안에서 당신은 언제든 평온함으로 돌아가는 스위치를 누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당신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낮 동안 썼던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하게 말해보세요.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환영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금은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 말을 소리내어 뱉는 순간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변명과 핑계들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자격이 없어와 같은 낡은 이야기들이 당신 자신의 시선 앞에서 부서져 내립니다. 자신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들은 무게를 갖고 현실이 됩니다. 일주일만 매일 밤 이 의식을 반복해보세요. 어색함은 사라지고 저항감은 줄어들며 당신은 서서히 자신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3시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불안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새벽 3시는 저주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당신이 하루 중 이렇게까지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을까요? 만약 이 시간에 잠이 깬다면 저항하지 마세요.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속삭여보세요.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이든 판단 없이 그저 들어주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때로 너무 흔하게 쓰여 그 의미가 얕아지곤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당신이 가진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을 진정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밤 막연하게 감사한 13가지를 떠올리는 대신 오늘 하루 중 단 하나의 순간을 골라 아주 상세하게 다시 살아보세요. 아침에 마신 커피의 첫 모금의 향기, 빗소리, 배우자의 따뜻한 손길, 그 순간을 몸으로 느낄 때까지 음미해보세요. 우리의 뇌는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작은 기쁨을 음미하는 연습을 할수록 당신의 뇌는 자동적으로 그런 순간들을 더 잘 찾아내도록 재프로그래밍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결핍 대신 풍요를 보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21일 밤의 실험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3일, 5일 만에 포기하는 이유는 아직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새벽의 여명처럼 조용히 스며듭니다. 21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뇌가 새로운 패턴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그것을 평범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첫 주는 저항, 둘째 주는 익숙함, 그리고 셋째 주에 비로소 작은 속삭임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끼며 아침에 눈을 뜨거나 예전이라면 스트레스 받았을 일에 미소 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재정비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풍요는 길의 끝에서 발견하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먹여 살리는 리듬이자 순환입니다. 그 순환은 휴식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휴식은 명료함을 낳고 명료함은 좋은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좋은 기회들은 충만함을 느끼게 하고 그 충만함은 다시 더 깊은 휴식으로 이어집니다. 휴식, 명료함, 끌어당김, 충만함, 그리고 더 깊은 휴식. 이것이 무한한 풍요의 순환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단순히 하루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풍요의 순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휴식의 질이 내일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세상이 더 빨리, 더 열심히를 외칠 때 당신은 고요함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밤이 평온과 풍요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쉬지 않고 달려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신가요? 우리 사회는 마치 24시간 내내 노력하고 자신을 채찍질해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심이라는 문화가 사실은 우리의 에너지와 평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풍요로움을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진정한 부와 풍요로움은 무언가를 더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멈출 때, 특히 우리가 잠드는 밤 시간에 비로소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경주처럼 쫓아가다 번아웃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하지만 성공의 비밀이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 있다면 어떨까요? 고대의 지혜로운 스승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정원과 같아서 잠든 사이 우리는 잡초를 심거나 혹은 풍요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정원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고요해지는 밤, 불 꺼진 방 안에 홀로 누워있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실수가 영화처럼 재생되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풍요로움이 새어나가고 있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걱정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로 고민하며 누워있는 동안 당신은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데 필요한 바로 그 에너지를 스스로 고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잠깐만 봐야지 했던 것이 1시간이 훌쩍 지나고 우리는 나쁜 소식이나 다른 사람의 화려한 인생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히게 됩니다. 마침내 휴대폰을 내려놓지만 뇌는 여전히 윙윙거리며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마음이라는 정원에 매 순간의 생각이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은 씨앗을 심기에 가장 좋은 황금 시간대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 불안, 후회, 원망이라는 잡초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왜 이렇게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들기 직전 당신의 잠재의식에 혼란과 불안을 먹이로 주면 당신은 스스로를 고군분투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돈 걱정을 하며 누워있으면 신경계는 실제로 재정적 위험에 처한 것처럼 반응합니다.
몸은 긴장하고 호흡은 얕아지며 심박수는 올라갑니다. 이 모든 신호는 우주를 향해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지금 생존 모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결핍의 주파수를 보내면 더 큰 결핍을 끌어당깁니다. 두려움의 주파수를 보내면 더 두려워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그저 에너지의 공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먼저 잠들기 전 마지막 1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폭력적인 영상, 온라인에서의 논쟁, 끝없이 이어지는 부정적인 뉴스.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을 더 날카롭게 각성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스크린을 끄고 무거운 대화나 문제 해결을 멈추세요. 이것은 단순히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는 않겠지요. 정신적 자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들판을 뛰어다니는 망아지처럼 날뛰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당신이 직접 고삐를 잡는 것입니다. 단 5분만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걱정이 떠오를 때 싸우려 하지 말고 그저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아, 또 돈 걱정이 찾아왔구나. 나는 부족하다는 낡은 이야기가 또 시작됐네. 그리고는 하늘의 구름처럼 흘려보내세요. 이것은 억지스러운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저 혼란의 먹이를 주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중립적 사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간단한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잠은 더 깊어지고 아침은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애쓰지 않아도 예전에는 놓쳤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풍요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허락은 당신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방해하는 것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됩니다. 성공을 쫓는 방식에는 잔인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쫓을수록 그것은 더 빨리 당신에게서 달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승진의 목을 맬수록 기회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누군가의 사랑을 간절히 원할수록 그 사람은 더 멀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니라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절박함과 결핍감은 밀어내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하지만 내게 올 것은 반드시 온다는 조용한 암의 뿌리를 내릴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마치 마법처럼 문이 열리고 귀인이 나타나며 기회가 당신의 무릎 위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의 역설입니다. 덜 필요로 할수록 더 많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열쇠나 휴대폰처럼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미친 듯이 찾을수록 보이지 않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리에 앉는 순간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직 노력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세뇌당했다는 것입니다. 번아웃은 명예의 훈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는 풍요를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축적이 아니라 조화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내면과 조화를 이룰 때 억지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 당신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결핍이 아닌 충만함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쫓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을 쫓아오던 것들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기회, 인연, 아이디어는 모두 머무를 곳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허둥지둥 뛰어다니고 있다면 그것들이 당신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10분만이라도 모든 것을 멈춰보세요. 휴대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노트북을 덮고 TV를 끄세요.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잠시 앉아 그저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3초간 들이마시고 입으로 4초간 내쉬세요.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아우성을 칠 겁니다. 내일 할 일도 계획해야 하는데 아까 내가 했던 그 어색한 말은 어떡하지?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과 싸우지 말고 그저 숨을 계속 쉬세요. 내쉬는 숨과 함께 오늘의 무거운 짐들이 당신을 떠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몇 분이 지나면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고 생각과 생각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심박수는 안정되고 어깨의 긴장이 저절로 풀립니다. 이것은 명상이 아니라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이러한 짧은 멈춤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려보세요. 숨을 쉴 때마다 오르내리는 몸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이 단순한 접촉이 스트레스의 스위치를 끄는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비싼 기구나 앱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있는 당신 자신이면 충분합니다. 10분이 지나면 천천히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침대에 누워보세요. 그리고 평소에 지쳐 쓰러지듯 눕던 때와 지금 당신의 몸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가만히 관찰해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세포들이 보내는 감사의 신호입니다. 밤사이 우리의 뇌는 스스로를 재편집합니다.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제와 똑같은 정신적 버그를 안고 깨어나는 것을 의아해합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하루의 경험을 재생하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합니다. 당신이 곱씹었던 걱정거리나 스트레스는 중요한 정보로 분류되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고 평화로웠던 순간들은 배경 소음처럼 폐기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당신의 뇌에 평화와 안정을 강화할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가득한 뉴스를 스크롤하는 대신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하나의 문장을 조용히 반복해보세요. 나는 안전하다. 나는 충분하다. 모든 것이 평화롭다 말 자체보다 그 뒤에 담긴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누워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아주 작고 평범한 기적들. 오후의 햇살이 책상에 비치던 모습, 좋아하던 과자의 맛, 낯선 사람의 미소. 단 20초만이라도 그 순간을 다시 살아보세요. 이 간단한 행위만으로도 당신의 뇌가 밤새 처리할 데이터의 질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기억이 더 잘 저장되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새벽 3시 가장 깊은 불안이 엄습하는 그 시간에 잠이 깬다면 허둥대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속삭여보세요. 보여줘 두려움에 저항하는 대신 그것을 초대함으로써 당신은 뇌에게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아침에 두려움 대신 해답을 가지고 깨어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밤 당신은 더 깊은 정신적 수렁으로 빠져들거나 혹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잠들기 전 고요한 순간에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4, 7, 8 호흡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흡 운동이 아니라 우리 신경계의 전원을 끄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은 뒤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뱉는 것입니다. 길게 내쉬는 숨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이완 반응을 담당하는 미주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5번만 반복해도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생리학입니다. 이것을 매일 밤 잠들기 전 의식처럼 행해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당신의 몸이 이 시간을 갈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위한 훈련입니다. 밤에 이 호흡을 연습할수록 낮 동안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되찾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중요한 회의 전 화장실에서 불편한 대화를 앞두고 차 안에서 당신은 언제든 평온함으로 돌아가는 스위치를 누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당신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낮 동안 썼던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하게 말해보세요.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환영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금은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 말을 소리내어 뱉는 순간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변명과 핑계들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자격이 없어와 같은 낡은 이야기들이 당신 자신의 시선 앞에서 부서져 내립니다. 자신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들은 무게를 갖고 현실이 됩니다. 일주일만 매일 밤 이 의식을 반복해보세요. 어색함은 사라지고 저항감은 줄어들며 당신은 서서히 자신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3시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불안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새벽 3시는 저주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당신이 하루 중 이렇게까지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을까요? 만약 이 시간에 잠이 깬다면 저항하지 마세요.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속삭여보세요.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이든 판단 없이 그저 들어주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때로 너무 흔하게 쓰여 그 의미가 얕아지곤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당신이 가진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을 진정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밤 막연하게 감사한 13가지를 떠올리는 대신 오늘 하루 중 단 하나의 순간을 골라 아주 상세하게 다시 살아보세요. 아침에 마신 커피의 첫 모금의 향기, 빗소리, 배우자의 따뜻한 손길, 그 순간을 몸으로 느낄 때까지 음미해보세요. 우리의 뇌는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작은 기쁨을 음미하는 연습을 할수록 당신의 뇌는 자동적으로 그런 순간들을 더 잘 찾아내도록 재프로그래밍 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결핍 대신 풍요를 보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21일 밤의 실험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3일, 5일 만에 포기하는 이유는 아직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새벽의 여명처럼 조용히 스며듭니다.
21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뇌가 새로운 패턴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그것을 평범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첫 주는 저항, 둘째 주는 익숙함, 그리고 셋째 주에 비로소 작은 속삭임들이 들려오기